즐거운 수업시간 장아찌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미분계수 시험 유형 문제, 시험 예상 문제 강의 시간입니다. 자, 미분도 이제 잘 나오는 과정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잘 들으시면 아주 쉬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 이제 오랫동안 아무튼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또 학교 시험지를 보면서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문제, 그런 형태들이 그런 걸 중심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강의 중이니까 아마 잘 들으시면 실제 시험에서 아주 유용하게 아주 도움되게 어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미분계수의 기본 표현은 이런 거죠. 자, A에서의 미분계수는 x가 a로 갈 때 뭐 극한값으로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것이 이제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똑같은 표현인데 조금 다르게는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자, 미분의 기본 표현 두 가지. 항상 미분에 관련된 것은 이 두 가지를 기본식으로 해서 기본 정의로 해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계수라는 것이 다른 말로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이렇게 써져 있으면 A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하나씩 실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함수 fx가 3차식이 주어졌고요.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평균 변화율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a까지. 자, a라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1이 아닌 기본 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고 주어졌고, 일단 a는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수 쪽으로 생각하고 일단 식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에서 a까지 그랬으니까 그때 x 증가량은 a에서 마이너스 1 빼는 거죠. 이렇게 x 증가량 쓰고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이렇게 쓰는 거지. 이제 평균 변화의 기본 정의도 얘가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쓰면 되겠고 이렇게. 자, 평균 변화인데 정리해주면 a 더하기 2고 여기서 a 더하기 2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fa. 자,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a 3제곱 더하기 a 빼기 2고요. 그 다음에 빼기 할 건데 여기서 뺄 때는 이제 f 마이너스 1 빼는 거니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건 플러스 1 됐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둘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대입한 결과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1 딱 대입만 해줍니다. 자, 이 녀석이 이제 정의에 따라서 평균 변화율이에요. 두 점 사이에.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2가 좀 없어지는 상황이지. 자, 요것만 남았죠 지금. 그래서 요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2는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은 양변에 이렇게 정리 좀 해주면 a 더하기 1씩 좀 곱해주면 이런 거니 마이너스 a 3제곱 더하기 a는 자, 요 분자 1 남았어요. 이거는 양변에 결국 곱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6 a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상태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자, 제곱차를 용수일 때 좀 불편하지 생각이. 이거 마이너스 1배를 좀 해서 생각하면 이거 마이너스 1배 하면 여기는 플러스로 바꾸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바꾸고 여기는 도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다시 써보면 a 3제곱 빼기 a고 이 녀석이 이제 정리하면 6a 더하기 6 뭐 이런 식이야지. 이런 식. 이런 방정식 푸는 거니까 3차 방정식 빨리 풀어가야 되겠지. 자, 넘기면 a 3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7a가 되겠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은 넘어가고. 자, 3차 방정식이 좀 등장하면 빨리 그냥 인수분해서 풀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6의 약수 중에 뭐 1, 2 이런 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막 이런 거 자, 그런 거 넣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1 넣으면 0이 안 되지 지금.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이렇게 얘는 플러스 7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합해서 마이너스 7 딱 0 되지. 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다 그 뜻은 이 녀석이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다 그런 거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다 그 말이 여기다 마이너스면 0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고 이 식을 이제 찾는 거예요. 이 식. 이 식을 이제 조립기법을 찾아야지. 3차식을 제곱차항 계수 1, 2차항 0, 1차항 마이너스 7, 3차항 마이너스 이렇게 갖고 이제 조립기법을 시행하면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니까 마이너스 1 그 말이에요. 자,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그 a 값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여기가 제곱차항 내리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플러스 1, 더해서 마이너스 6, 곱해서 플러스 6, 더해서 제로. 자, 여기가 제로가 나오면 이거 나머지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요 녀석이 몫이야. 요 녀석이 지금 여기 들어갈 식입니다. 여기 들어갈 식인데 이걸 정리해보면 여기 이제 a 붙이고 a 제곱 붙이고 a 붙이면 돼. 2차식이니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긴 식이야. 요거 자체를 또 이제 인수분해서 하나 또 봐야지. aa 뭐 326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2a에서 딱 맞죠? 아 인수분해까지 딱 돼. 그러면 바로 그것까지 써주면 되겠어요. a 플러스 2도 있고 a 마이너스 3도 있고 자, 이렇게 인수분해서 해결을 됐다 그 말. 자, 3차 방식 이제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3이 있죠.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가 a 값이 되겠어요. 자, 이 세 가지가 a 값인데 a 값은 마이너스 1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치우고 요거 둘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지. 자, 여기서 이제 a 값은 두 개가 나왔어요. 답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두 개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수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수니까 왼쪽에 있는 수지. 자, 얘는 큰 수고. 자, 이 두 개가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까지도 평균 변화율은 역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면 두 개가 다 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1에서 a까지 변한다 이렇게 말하면 a는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수예요. 그렇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가 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조건에서 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거나 무슨 그런 조건이 있다면 마이너스 1을 제거하면 되고 그러면 없으면 이것도 답으로 채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쓸 때 해서 무조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증거가 없어요. 작아도 상관없다고 말해요. 조건에 따라서. 조건은 마이너스 1만 아니다라고만 했으니까 아 이거 둘 다 답으로 채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자 함수 3제곱이 간단하게 식이고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a제곱 더하기 아까는 이제 비슷한 표현인데 똑같은 말인데 평균 변화율을 숫자로 안 주고 이렇게 문자로 또 주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 거지. 자, 항상 말이 조금씩만 바뀌는 거야. 기본 내용은 바뀌는 게 아니고 식만 조금씩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수 a값인데 a는 또 마이너스보다 크다. 조건을 이제 이번에 이렇게 줬을 때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에서 a까지 변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a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 x 증가량이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FA 빼기 F 마이너스 똑같이 쓰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이게 그대로 A를 집어넣으면 A 3제곱 더하기 2A가 되겠죠. K 빼기.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내야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F 마이너스 요 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인데 그 녀석의 평균 변화율이 a제곱 더하기 1이다. 그 말은 요 녀석이 이게 지금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게 요 녀석이 a제곱 더하기 1이다. 아까는 여기가 상수였고 지금은 문자로 바뀌는 식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용 같은 것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과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생긴 어떤 방정식을 또 푸는 거지. 똑같이. 양변에 a 더하기 c도 곱해줘야 돼. 이제 정리하면. 자, 분자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자, 양변에 a 더하기, 여기다 a 더하기를 곱하면 a 제곱 더하기 1에다가 a 더하기 1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 식을 양변에 a 더하기 c 곱했다. 그 소리야. 자, 이거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하면 a 3제곱이고요. a 제곱 a 제곱 a 더하기 1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떤 방정식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랑 이 녀석을 연립해서 이제 풀면 되는 거고, 자, a 3제곱 똑같이 양변에 사라지면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만 정리하면 되겠지. 자, 여기 a 제곱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저 녀석을 좀 여기다가 a 제곱은 사라졌다고 치고요. 사라졌다고 치고 이 녀석이 지금 여기 이 녀석이 지금 2a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 녀석하고 얘가 지금 같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얘다. 이게 딱 방정식 만들면 되겠지. 이 방정식을 좀 정리한다고 치고 a 제곱, 자 a 제곱, 또 2a 넘어가면 플러스 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3이 넘어가면 1 빼기 3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또 해봐야 2차식이니까 a 2는 마이너스 플러스 a.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딱 됐어. 자, 그러면 요렇게가 0, 요렇게가 0 그 말이니까 a 값은 2랑 a
A 값은 마이너스 1이죠.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조건을 줬으니까 얘는 아니다 그 말이거든. 조건에만 따라주면 됩니다. A 값은 2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평균 변화율이 요것을 만족시킨다. 알겠죠? 여기 이제 답은 A 값은 2가 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의 정의에 따라서만 해주면 되겠고, 이번엔 세 번째 함수 요런 이참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x값이 a에서 a 더하기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그것과 3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실수 a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저것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지. 자, a에서 a 더하기 4까지다. 그러니까 a 더하기 4에서 a를 뺀 것이 x 증가라는 거죠. 네, 이것이 x값 증가예요. 그 다음에 함수값은 a 더하기 4까지니까 a 더하기 4에서 fa 뺀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평균 변화율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뭐 얘는 이제 4분의 하고 이제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지. 이걸 대입해서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3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자, 3에서의 미분계수라는 표현은 또 이런 거지. 자, f 3에서의 미분계수 이런 표현이에요. 미분계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에서 h분의 f 3 더하기 h 빼기 f3. 자, 이렇게 이제 대입하는 거지. 이렇게 3에서 미분계수란 걸 이렇게 쭉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해서 쭉 이제 이거 가야 되는 거지. 자, 이것도 이제 쭉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결론이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건데, 이제 미분을 좀 공부를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이제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일단은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한번 해본다고 칩시다.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계산상에. 자,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요 분모는 지금 몇 됐으니까 4죠. 분자는 a 더하기 4야. f a 더하기 4니까 있는데 a 더하기 4를 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a 더하기 4를 넣어서 제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a 더하기 4 빼기. 자, 여기가 이제 fa죠. a 더하기 4를 지금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fa를 빼야 돼. a를 넣은 거예요. a를 넣은 것은 a제곱 더하기 3a 빼기 b. 자, 이것이 fa예요. 4분의 이거. 이것이 이제 평균 변화율이야, 사실은. 이거 이제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에서의 미분계수는 이제 이것을 또 정리하는 거죠. 두 개 다 이렇게 정리하고 간다면 좀 복잡하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했으면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 이제 식을 정리할 때 또 보세요. 여기 이제 3a가 있고 여기 3a가 있는데 빼기지. 자, 이거 3a 이거 빼기 없어질 거니까 이것만 이렇게 지우면 돼.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니까 또 마이너스도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 개. 여기 사라지고. 그 다음에 a 제곱도 여기 이제 이게 나오면 a 제곱 나오죠. 이 녀석이 a 제곱 더하기 요거니까 완전 제곱식하면 8a 더하기 16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a제곱이 있는데 a제곱 사라지게 이것도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남은 것만 쓴다면 8a 남았죠. 여기 8a 남았고 16 남았는데 여기 또 3, 4, 12가 남았어. 플러스 12가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8a 더하기 뭐 28인가요? 자, 다 정리했더니 8a 더하기 28이 나왔어. 이것이 이제 저기서 기본적인 평균 변화율. 여기죠. 이 녀석이 이제 8a 더하기 28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계산이 여기 잘못됐나 뭐 한번 검토를 하시고, 특별히 잘못된 건 없죠. 8a 더하기 8이 아니라, 여기 분모가 있으니까 4분의 이렇게, 4분의 이렇게. 맞죠? 분모가 4분의 1가 있으니까 4분의 8a 더하기 28. 자, 약분해서 이제, 약분하면 이제 약분해서 2a 더하기 7이 되겠지.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평균 변화율의 어떤 값이야. A에서. 두 지점 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또 미분계수 이야기인데 3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면 이대로 또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입하고 이제 h분의 하고 자, 3 더하기 h가 딱 들어가면 3 더하기 h의 제곱 있고요. 더하기 3 더하기 h 빼기 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3 더하기 h를 저기다 넣었을 때 값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빼기 f3을 뺄 거예요. 자, 3은 여기다 직접 넣으면 되지. 3 넣으면 3의 제곱 9 3의 제곱, 3, 3은 9, 18이죠. 거기서 1 빼니까 16이지. 이것은 16이니까 16을 빼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요것이 이제 3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뜻이야. 요걸 그대로 정리하는 건데,
자체를 여기만 좀 정리하면 9 더하기 완전 제곱식이니까 뭐 6h죠. 더하기 h 제곱이고요. 얘는데 좀 정리하면 9 더하기 3h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나머지는 18이가 나오고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정리를 다시 하면 h분의 여기서 보니까 이제 정리하면 h제곱부터 그 다음에 6h, 3h, 9h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는 9, 9, 18이 보이나요? 18에다가 여기 18 빼기 18이니까 18은 사라졌지? 요 녀석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빼기 18에서 18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만 남았으니까 요 녀석이에요. h니까 h로 좀 약분이 되죠. 약분하고 나면은 뭐가 남아요? 약분하고 나면 이제 h 사라졌고 이제 분모는 사라졌으니까 분모를 쓸 필요가 없겠지.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분돼서 h 제곱에 9하고 리미트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h가 0으로 간다. h가 0으로 간다. 그러니까 결국 0으로 가면 9죠. 이 값은 지금 9입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평균 변화율이고 요게 미분 계수인데 이 둘이 같은 거야. 같다고 했잖아요. 이 둘이 같다라고 말하니까 뭐야? a 값이 1이면 같잖아요. 그래서 a 값은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답은 1인데 이렇게 구하려면 이렇게 계산하고 어렵죠. 시간 많이 걸리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건 좋지 않고 2차 방정식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2차 함수에서 기본 내용.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 여기가 지금 A 지점이고 여기가 A 더하기 4 지점이야. 그렇죠? A에서 A 더하기 4까지. 그때 평균 변화율하고 3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다 뭐 그랬는데 우리가 2차 함수의 특징은 이 평균 기울기, 두 점 사이에 이 평균 기울기 요거 직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랑 같은 곳이 여기가 이렇게 된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바로 누구냐 그건데 여기가 지금 여기서는 3이라고 했죠. 3에서의 미분 계수 그 말이에요. 여기가 3이라는 거예요. X값이. 근데 이 X값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이 두 숫자의 가운데 수라고 했어요. 자, 2차 함수에서만 특징입니다. 여기랑 여기에 정 가운데 숫자 요거랑 요것의 가운데만 그 녀석이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면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 두 개의 가운데가 3이다 그 말을 a 더하기 4 나누기 2 자, 나누기 2를 평균이라고 합니다. 양쪽에 각 더한 다음에 나누기 자, 그것이 평균 값인데 그 값이 바로 가운데 값 3이다 이런 뜻이야. 요것을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뭐야 2a 더하기 4인데 양변에 3 곱하면 2a 더하기 4가 그 말이죠. a 값은 1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 1이 나옵니다. 자, 2차 함수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설명용으로 이렇게 했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양쪽의 값의 평균 지점 가운데 값 그것이 바로 3이다.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2차 함수에서는. 자, 개념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그것을 활용한다면 계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1은 2이다. x값이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2a 더하기 3, 그 다음에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한번 보세요. 자, 말을 그대로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자,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그랬잖아요. 그러면 1에서 a까지 변한다 그러면 a에서 1 빼고 x 증가를 보내. 그 다음에 fa 빼기 f1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것이 평균 변화율 뜻이죠. 자, 요 녀석이 이제 요 녀석이 2a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요 녀석이 2a 더하기 3이다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2a 더하기 3이다 x값이 그렇게 변할 때 자, 그럴 때 뭐 이런 식인데 우선 다항함수 fx가 주어졌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주어지면 이걸 가지고 일단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근데 f1은 2라고 지금 뭔가 주어졌죠. f1은 2라고 주어졌으니까 뭐 그걸 활용하자는 뜻이겠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는데 순간 변화율은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네. 자,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인데 fx에 대해서 지금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아까랑 이제 조금 뭐가 좀 다르죠. 아까랑. 자, 여기서 이제 f1 값을 주고 요 녀석의 값을 주고 2에서의 순간 변화율. 아까처럼 만약에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이렇게 하려면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하려면 그 녀석을 또 막 힘을 또 길게 써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여기서 할 것인가 그 말인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뭐 일단 이런 식인데
이거 자체가 다 A가 들어있는 어떤 식이잖아요. 그리고 F1 값을 또 마침 2라고 줬어요. 얘가 2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뭐 활용할까? 그 말이야. 자, 양변에 이것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F1은 2 만약에 대입을 한다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씁시다가 썼으니까.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생긴 식이다. 막 이런 소리야. 이런 식이다. 그리고 이 식에서 우리가 FA라는 말이 있잖아요. FA만 빼고 나머지는 다 어떤 문자가 들어간 식이죠. 그러니까 양변에 좀 A 빼기 1씩 곱해서, 이 녀석을 양변에 여기도 A 빼기 이렇게 곱하기 하고, 곱하면 여기 약분되겠지. 자, 여기도 A 빼기를 만약에 곱한다면 이렇게 곱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곱할 수 있어.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요 FA만 남기고 2를 만약에 넘긴다면 더하기 이렇게 넘긴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런 말이 생기겠다. 그 말이야. 자, 이 녀석을 좀 전개도 할 수 있겠고, 2A 제곱에 이렇게 하면 2A, 3A, 5A가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A니까 플러스 A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2A니까 플러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 그만. 자, 이제 요 식을 다 정리하면 이런 말씀. 자, 근데 요렇게 생긴 식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이제 A라는 식이잖아요. FA는 이거다. 자, 근데 A라는 것은 임의의 숫자잖아요. 말이 없으니까. A는 임의의 숫자인데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은 이런 거랑 같아요. fx는 2x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다.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fx가 이렇게 생긴 식이다. 그 소리야. 임의의 a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하는 어떤 다항함수다. 그 말은 fx가 이렇게 생긴 식이다. 여기 x가 아니라 a가 아니라. 자, a는 임의의 수기 때문에 a 대신에 x를 넣어도 같은 내용인 거다. 그 말이야. 즉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풀어라. 그 말이야. 요 녀석에서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2에서의 순간 변화, 2에서의 미분계수를 이걸 이용해서 봐라. 자,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근데 우리가 미분 공식이 뒤에 가면은 이제 앞단원이나 그런데 우리가 미분법의 공식을 이미 다 이제 공부를 끝낸 상태라면은 그냥 미분법의 공식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앞부분이나 미분 공식을 아직 안 배웠다고 했을 때는 거기 처음 기본 내용에 따라서 할 거기 때문에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2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아보자. 그 말이야. 2에서의 순간변화. 알겠죠? 그래서 2에서의 순간변화를 보면 이제 그 정의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가면 됩니다. 자, 2에서의 순간변화를 표현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미트 h는 0으로 간답니다. 보통 이게 0으로 간다는 표현을 귀찮아서 잘 안 쓰는데, 자, h분의 f 2 더하기 h 빼기 f2. 자, 정의대로 계산을 좀 돼요. 그냥. 이것이 2에서의 미분계수 정의야. 여기다 그대로 넣어서 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h는 0으로 간다는 생략했습니다. 자, 2 더하기 h를 여기다 이제 2 더하기 h 넣어야지. 그러면 2 더하기 h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h 그 다음에 빼기 1 뒤에 있고요. 빼기. 이것이 F2야. F2 더하기 H. 빼기 F2. F2는 그대로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그냥 아예 계산하면 되겠지. 2 집어넣으면 4, 2, 8. 여기 2니까 10. 10에서 1 뺐으니까 9. 자, 이 녀석은 9니까 9를 빼주면 돼요. 이게 F2 값이. 자,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여기 부분을 좀 정리 먼저 하고,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식이니까 2의 제곱 4. 4에다가 2 곱하면 8이 되겠죠. 요거 이제 곱하면 4h죠. 중간에 4h인데 2니까 8h가 더 생기는 거고요. h 제곱의 2배 2h 제곱이 생겨요. 여기 이제 다 정리하면 이걸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 더하기 h 빼기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계산하면 리미트 h분의 다 정리하면 자, 2h 제곱, 제곱차는 2h 제곱도 써주고, 그 다음에 1차 8h. 8h인데 여기 또 h가 h 하나 더 있잖아요. 9h가 있는 거죠. h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는 이거 이제 여기까지 계산해서 8인데 요거 2가 있으니까 10이죠. 10인데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니까 10은 또 사라졌지. 이렇게 다 사라지고 얘만 남은 거야 지금. 알겠죠? 이 녀석은 이제 약분이 되는 거죠. 또. 자, 여기서 이제 약분하고 나면은 리미트 하고 이제 약분하고 나면 h, 2h가 남고요. 더하기 9가 남겠죠. 자, 2h 더하기 9 이렇게 남았어.
이 녀석이 이제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h가 0으로 가니까 결국 뭐야? 9가 되는 거지. 9만 남는 거지. 자, 그래서 저 녀석은 9가 되겠다 그 말이야. 자,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9라고 나왔다. 자, 처음에 식을 평균 변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FA 식을 좀 찾아서 FA가 이렇다면 FX가 이렇게 생긴 2차 식이었구나 그 말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함수 fx는 이렇게 생긴 2차식에 대해서 f0은 마이너스이다. 자, f0은 마이너스이고 이런 값이 주어졌어요. 저걸 만족시킬 때 a, b, c를 구해라. 자, 근데 이제 f0은 마이너스이다 그 말. 자, fx가 있는데 fx는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고요. 여기서 이제 f0이란 말은 다항식에서 f0이 이런 거 이건 뭐야? 0 다 집어넣으면 b죠 그 값이. b가 마이너스이다 그 말이지. F0이란 말은 상수항을 말하는 게 쉽게 말하면 상수항이 마이너스이다 그 말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B가 마이너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자, B값은 먼저 나왔으니까 이제 B값은 바로 대입해버리면 되겠죠 이제. 자, B값은 찾아버려야 돼요. 다음에 네, 이런 말. 자, 여기서는 저런 말이에요. 자, 저건 뭡니까 이제 3분의잖아요. 3분의 F4 빼기 F1. 이제 미분계수 쪽은 요건 잠깐 놔두고, 자, 요 녀석에 대한 건데, 요 녀석이 7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요 식이 있으면 A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시간화가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뭐야? 3분의 그 말은 4에서 1 뺀 게 마침 3이잖아요. 이런 말은 쫙 변형해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것은 4,F4에서 4,F4라는 점에서 1,F1까지의 평균 기울기가 7이에요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 변화에 들어서 그냥 말 그대로 뭐 요 과정을 그냥 대입만 해도 되는 거지. 자, 대입만 해도 되는 거고, 여기다 이제 4를 넣었을 때에서 2를 넣었을 때 빼고 3분의 하면 그게 7이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원래 돌아가서 보면 원래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뜻인데, 그런 뜻인데 이 녀석은 조금 이제 변형해서 3분의 1라고 하고요. 자, 여기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넣으면 되겠지. 여기 4를 넣고, 4를 넣으면 이제 16에 32. 32에서 2를 빼면 30이고, 여기는 4a죠. 이게 4a 플러스 30이 되겠네요. F4라는 것은 여기다 4 넣고, 그럼 이게 30입니다. 여기다 4 넣고, 그럼 4a고요. 2를 뺐으니까 30 더하기 4a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썼어요. F4는 이거. F1은 여기다 1 넣으면 되니까 1 넣으면 자, 1 넣으면 뭐야? 1은 넣으면 여기 2고 2는 사라지지 빼니까 1a가 남지? 이렇게 F1은 지금 a예요. A. 그것을 빼니까 빼기 a 이 말이야. 이렇게 생긴 식인 겁니다. 좀 정리하면 이것들이 3a죠. 다시 쓰면 3분의 3a 빼기 30 그 말이야. 자, 3a 더하기 30이죠 지금. 3a 더하기 30인데 얘가 지금 7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여기서 이제 a값이 구해지는 거지. 자, 여기는 3, 7, 21이니까 곱하면 3a 더하기 32, 21 그 말입니다. 그래서 3a가 마이너스 9가 되면 되겠네요. 넘어가서. 자, a값은 마이너스 3이다 그 말이에요. a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고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주어진 조건이 또 FC의 프라임도 7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말이죠. 자, 이런 거 할 때, 자, 이것은 지금 식이 2차 식이잖아요. 2차 식. 이것도 정의에 따라서 대입하면 무지 길게 나옵니다. 아까처럼. C에서 미분계수만 이렇게 하려면, 이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자, 요 내용이 뭡니까? 평균 변화율의 내용이 1,F1에서 요 말이에요. 자, 2차 함수가 있을 때, 뭐 여기를 1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지금 4가 있어요. 1,F1 그 말은 여기, 4,F4 그 말은 여기 그 말이에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 말이에요. 평균 변화라는 것은. 아까 뭐랬냐면, 볼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러면 이거랑 여기 지점에서의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은 건데, 여기에 기울기가 같은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요 접선의 기울기랑 요 기울기가 같다 그 소리야. 요 C라는 점 찾는 거야 지금. 근데 그 C라는 점은 이거랑 이것의 가운데다 그랬잖아요. 둘의 가운데라는 말이 1 더하기 4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얘가 가운데 그 말이에요. 즉 2분의 5 그 말이에요. 요 녀석이 바로 C다 그 말이에요. 2차 함수가 나오면
이런 미분계수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요 C값은 바로 양쪽의 가운데 값을 찾아주면 돼요. 예. 요것이니까 2분의 5야 C는. 자, 그래서 이거 뭐 대입해서 계산하고 쓰려면 한참 걸려서 안 됩니다. 시간 걸려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보면 이런 거다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이제 A, B, C를 구해라는 게 A, B, C 다 곱한 값이죠. 이거 싹 곱하면 둘이 곱하면 뭐 6인데 여기다 6을 곱하니까 3, 5, 15, 15가 되겠네요. 곱한 값은 15다라고 주면 되겠고요. 자, 6번에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아래에 그린 것 같을 때 다음 중 가장 큰 값은 여기서 미분 계수의 어떤 표현이죠. 자, 우리가 FAF란 A는 뭡니까? 요런 데죠. 요런데 이렇게 생길 때 여기 자, 여기에 미분계수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접선의 기울기야. 이런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0인 거지 그냥. B 지점도 여기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가니까. 자, 그리고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서 접선이니까 이렇게 가겠지? 자, 이렇게 가니까 기울기가 음수죠. C에서의 기울기는 음수 그 말이야. 그 다음에 D 지점도 여기니까 내려가는 곳이지? 내려가는 곳에 이렇게 하면 접선의 기울기 음수겠지. 그것도 음수가 되는 거고요. 자, E라는 지점은 여기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지. 그러니까 자, A 지점의 접선 기울기 0, B 지점의 접선 기울기 0, F'B 0 그 말이야. C 지점은 음수, D 지점도 음수, 이 지점은 양수. 그러니까 뭐 양수가 큰 거니까 당연히 5번이 제일 크겠지. 이런 것은 이제 그래프만 보고 접선의 기울기 상태로 판단하는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가장 크다. 양수가 가장 크겠다고 말이야. 자, 물론 같은 양수라도 뭐 이제 이런데 조금 이런데 있거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좀 작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접선의 상태를 보고 곡선의 상태를 보고 접선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림 보고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양이냐 음이냐 직선의 기울기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답이 그래서 지금 5번이 제일 크죠. 5번이 답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5번이 양수라서 제일 크고 나머지는 작다.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마이너스 1이 기울기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x는 2분의 a 더하기 b에서 자, 2분의 a 더하기 b라는 표현은 a, b의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정중앙에 a, b의 가운데 거기에서 접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자, 그래프 상황이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접한다 그 말이야. 접하는데 거기 지점이 2분의 a 더하기 b다. 여기는 이제 a랑 b의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생겼고 곡선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골라요. 자, 이제 그래프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지금 마이너스 b x가 있고 fx가 뭐 이렇게 일단 지나가고 있어요. 대충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직선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닫고 간다. 자, 닫고 가는 지점이 조금 안 맞는데 여기로 합시다 그냥. 여기가 이제 2분의 a 더하기 b 지점이고 여기 이제 어떤 a, b가 있는데 여기 지점이 뭐 b가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정도 가서 a가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의 그림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건데 자, 이런 녀석이 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먼저 A에서 1번을 봅시다. 1번이 A에서의 프라임, B에서의 프라임 이거 뭐야?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A 쪽이 더 크냐, B 쪽이 크냐 이제 그런 거지. 자, 옳은가 그런가를 이제 알아보는 거고요. 자, A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가는 거지. 이 정도로 이 정도의 기울기예요. B라는 건 여기니까 여기서 접선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것 그 말이야. 우리가 음수 쪽에서는 이게 기울기가 낮다 그 말이 숫자의 절대값이 작다 그 말이고 이쪽이 크다 그러면 절대값이 크다 그 뜻이지. 자,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거죠.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이 음수인데 절대값이 작은 기울기예요. 얘가. 그러니까 제가 더 크다. A 쪽이 더 크다. A 쪽이 크다니까 맞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2번 FB의 프라임은 마이너스 1보다 크냐? FB의 프라임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만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이거죠 지금 접선의 기울기는 이건데 이 직선이 지금 마이너스 1의 기울기야. 이 직선이 지금 마이너스 1의 기울기 이게 마이너스 1의 기울기니까 이 녀석은
자, 절대값이 더 음수 쪽으로 더 경사졌지? 음수 쪽으로 더 경사지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작다는 소리예요. 자, 숫자가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음수 쪽이니까 더 작다. 즉, f 프라임 b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 근데 얘가 크다고 됐지. 얘가 더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이거 마이너스 1 기울기보다 크다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것은 틀린 말이다. 그 말이야. 틀린 말이다. 3번에 요것은 이제 루트 AB에서의 기울기 그 말이야. 접선의 루트 AB. 자, 근데 루트 AB. 자, 우리가 2분의 AB랑 루트 AB의 산술 기하 내용이죠. 자, 요것은 이것과 같거나 크다라고 기본 배웠지. 요것이 얘와 같거나 크다. 근데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라는 것은 AB 둘이 같을 때. 같을 때는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것은 AB가 같지 않은 수니까 이렇게 등호를 빼야 돼. 그래서 요 값이 얘보다는 큰 거야. 즉, 그 말은 뭐냐면 루트 AB는 이 값보다는 작다. 그 말이야. 산술기하 쪽에서. 네. 루트 AB는 얘보다 작으니까 요거보다 좀 앞쪽에 있겠지. 어딘가에 여기쯤 있을 거다. 그 말이야. 여기쯤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기울기 그 말이야. 자, 이런 곡선에 이렇게 돌아가는 곡선이 있을 때 이 녀석이 좀 앞에 있는데 그때 기울기.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자, 2분의 A에서 여기서 접선이 이거니까 이것의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보다 좀 왼쪽이면 아무래도 아까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절대값이 마이너스보다 작다. 다른 말로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보다 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그 말이야. 이게 마이너스 1의 기울기인데 루트 AB가 이쪽에 있으면 루트 AB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 기울기를 재면 여기서의 기울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절대값이 작아졌다. 좀 커졌다. 그 말이야. 마이너스보다는. 이 말은 맞는 거다. 그 말이야. 자, 이것은 그래프의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를 볼 줄 알아야 돼. 자, 여기에서 이거보다 왼쪽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4번. 4번은 무슨 말이냐? A분의 FA가 무슨 말이냐? A분의 FA. 자, 그림에서 A는 여기잖아, 지금. A라는 길이는 이거 그 말이에요. FA라는 것은 이거 그 말이에요. 함수값이. 여기가 이제 FA인 거지, 이렇게. A분의라는 건 이거 그 말이고. FA는 이거 그 말인데, 얘분의 얘 그 말이 뭐냐, 그 말이야. 자, 얘분의 얘란 말은 이렇게 원점하고 여기를 지나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 그 뜻이야. X값 증가량이 A고 Y값 증가량이 FA잖아요. 얘분의 얘 그 말이니까 이 지점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 말이야. 맞죠? 마찬가지로 B분의 F는 여기가 FB일까요? 자, B는 얘죠? 얘분의 얘 그 말이니까 요렇게 가는 직선의 기울기 그 말이지? 자, 요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 얘가 더 크죠? 자, 그러니까 A 쪽의 기울기가 더 크다. 아니 맞다 그 말이야. 자, 5번은 무슨 뜻입니까? A에서 B 뺀다, FA에서 F 뺀다, B 뺀다. 그 말이랑 조금 바꿔서 말하면 분자분모를 둘 다 마이너스 1배씩 해봅시다. 마이너스 1배 하면 이런 말 되고 이런 말 되는 거지. 잘 바꿔서 둘 다 분자분모를 둘 다 마이너스 1배 하면 이 말 되는 거지. 요거랑 같은 말이죠. 둘 다 마이너스 1배씩 똑같이 있으니까. 요거랑 같은 말이니까 이게 뭐야? 익숙한 표현 아니야. AB 사이의 평균 기울기 그 말이죠. AB 사이니까 AB 여기 사이 평균 기울기는 두 점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 그 말이야. 이 직선의 기울기 그 말이야. 그 직선의 기울기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니까 뭐야? 0보다 작동을 쓰죠.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쭉 봤더니 2번만 지금 말이 좀 틀렸구나 그 말이야.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옳지 않은 것을 지금 모두 고르면이라고 그러네. 자, 모두라 해서 꼭 뭐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 있으면 하나만 고르면 돼요. 자, 8번에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고 이런 관계가 있다. f의 프라임을 불었어요. 자, 이는 이제 새롭게 뭔 식을 주고 이제 도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 미분계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 저것을 이용해서 이제 F0의 프라임 같은 걸 알아보는 거야. 자, 근데 저런 것은 미분 이야기라서 미분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x, y 그랬는데 y 대신에 그냥 모든 x, y 그랬는데 그냥 y를 h로 좀 바꿔서 쓰는 게 좋아요. 생각하기가. 미분은
y를 x 더하기 h 이런 형태로 좀 바꿔서 쓰자고 말이야. y 대신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니까 다른 문자로 h를 만약에 넣어서 쓰면 더하기 fh 그 다음에 더하기 3xh 빼기 1. 자, 이것을 만족하다 그 말이야. 모든 실수 xh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 알겠죠?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미분에서는 보통 h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익숙한 표현을 좀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되고, 자, 이제 정의대로 한다면 f0의 프라임이라는 말을 쓰죠. 자, 이런 거 한번 항상 정의대로 대입해 보세요. 0의 프라임이란 건 뭐냐? 리미트하고 h 0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h분의 f 0 더하기 h 빼기 f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0에서 의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한번 따라서 한번 가보는 겁니다. h가 0으로 가는 0 더하기 h라고 해요. 여기다 0h 넣으면 되는 거지. 0h니까 똑같은 이 식에서 x 자리에만 그냥 0만 다 넣어주면 되겠지. x 자리에 0 다 넣을 거예요. 0 넣었을 때 상황 보면 이건 f0이죠. f0. 그 다음에 더하기 fh. 자, 여기가 0 들어가면 0이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지. 빼기만 남죠. 빼기. 그래서 이제 f0 더하기 h야. 거기에서 빼기 f0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0에서의 프라임인데 여기 그거죠. 근데 요거 없어지는 거냐 지금. f0은 사라지고 지금. 자, 사라진 다음에 요 녀석이 남았는데 요것만 정리를 해주면 h가 0으로 간다. h분의 fh 빼기 1. 자, 이런 건데 요거 자체는 이제 그냥 요거 자체가 그냥 지금 0에서 프라임이니까 5다. 뭐 이런 소리지 지금.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일 때 그러면 2에서의 프라임이 뭐냐라고 부르죠. 2에서의 프라임이. 자, 0에서의 프라임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요 녀석인 것이고. 일단 저건 잠깐 놔두고요. 2에서의 프라임이 뭐냐? 자, 똑같이 정의대로 h분의 f 2 더하기 h 빼기 f인 거예요. 이것이 정의죠. 요거 이제 그대로 정의하는 겁니다. 자, f2 더하기 h는 그대로 여기다가 2h 넣을 거니까 h는 들어가 있으니까 2자만 x 자리에 2자만 다 넣으면 되죠. x 자리에 2자를 넣읍시다. 그럼 저기 f 여기 2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거 쓸 겁니다. 요거. 자, x자리에 2만 넣는 거니까 이것은 그대로 fh고 2가 들어갔으니까 6h죠. 6h 빼기 1. 자, 얘가 지금 f2야. 자, 그 다음에 2 더하기 h. 그 다음에 2 더하기 h 넣었으니까 이제 f2만 빼주면 되니까 빼기 f2 막 이 말인 거지. 자,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자, 이런 상태니까 f2 사라졌지. 남아있는 것만 보면 요거. 자, 남아있는 것을 좀 정리하면 되는 거지. h분의 여기 이제 fh 빼기 1. fh 빼기 1은 여기다 이제 앞에다 좀 쓰고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 6h인데 h분의 6h. 자, h분의 6h는 약분되잖아요. 6이죠. 그것은 별도로 그냥 더하기 여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요 녀석의 극한값 그 말이죠. 자, 이 녀석의 극한값은 이거 뭐야? 요거는 상수니까 요건 그냥 보태주면 되는 거지. 이것의 극한값에다가 6을 보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의 극한값이 아까 요 모양 보세요. 똑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요 녀석의 극한은 5인 거야. 얘의 극한이 5. 그러니까 5 더하기 6. 이 값은 11이구나. 그 말이야. 그래서 2에서의 도함수 값은 11이다. 여기서 이제 그대로 정의대로 도함수의 기본 정의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정의를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현재의 값은 11이 되겠다. 그 말이야. 자, 9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hx 더하기 y는 요것을 만족시키고 f0의 프라임은 3이다. f5분의 5의 프라임 요것의 값은 얼마냐? 단 fx는 양수다. 자, fx는 x가 누구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니까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fx 값은 항상 양수다. 이런 조건을 줬습니다. 이런 조건을 별도로 이해하고. 자,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이용할 거니까 y라는 것은 그냥 모든 실수인데 그냥 y 대신에 h라고 좀 바꿔서 식을 다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f x 더하기 h라고 이렇게 바꿔 쓰세요. 그러면 y 자리에 h만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바뀌면 되겠지. 어떤 실수 h,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 자, 이제 그리고 조건을 항상 써봐야 돼.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대로 무조건 써보는 겁니다. 자, 먼저 F 0의 프라임을 줬어요. 자, 0의 프라임은 리미트하고 이제 H 0으로 가고요. 자, 기본 정의대로 써보는 거지. F X 더하기 H 빼기 F X가 되는데 0에서니까 0을 집어넣으면 되지. 0 집어넣고 0 더하기 H에서 F0을 빼. 이것이 이제 0의 프라임의 정의죠. 이 정의대로 대입해 보는 거예요, 항상. 자, 이렇게 할 때는 자꾸 리미트 자꾸 쓰면 조금 어수선해지니까 그냥 여기만, 요 분자만 좀 여기다 정리하면 돼, 분자만. 요걸 그대로 대입하세요. 자, 0 더하기 H니까 0H만 넣으면 되죠. 요것은 0하고 H 넣으면 2F0, FH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 녀석이지. 빼기 F0, 빼기 F0 해주면 되고, 이렇게. 이런 말인 거지, 정리하면. 여기 이제 H가 이렇게 있는 셈이죠, 이렇게. H분의 이렇게. 앞에 리미트가 있고요. 이런 것을 보니까 F0, F0. 자, F0이 공통인수 모양이지. 이거 이제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리미트하고 다 정리하면 H분의. 자, F0을 좀 묶어서 쓰고, 묶어 쓰고, 나머지 EFH. EFH 빼기 1이죠. 묶었으면. 자, 이런 상태인 거야, 지금. 자, 요 녀석이 0에서 F'인데 얘가 3이다? 아, 얘가 3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일단 이렇게 나오면 이걸 저장을 그대로 해두고요. 구하라는 것을 다시 찾아보셔야 돼. 자,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5에서의 프라임 관련된 이야기지. F5니 F5의 프라임이 이런 거니까 5에서의 프라임 이야기잖아요. 아, 그러면 저 녀석을 5에서의 프라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써보자 그 말이야. 이것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자, 5에서 프라임은 리미트 똑같이 하는 거지. H가 0으로 간다. H. 자, F 이번엔 0이 아니라 이제 5 더하기 H를 해야 돼. 빼기 F. 자, 이것이 5에서의 프라임의 정의 아니야. 이 정의대로 좀 정리를 해보는 거야. 대입해서. 자, 아까처럼 똑같이 분자만 따로 정리해 분모를 놔두고. 자, 5 더하기 H니까 여기가 OH 넣으면 되는 거지. OH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쓰면 EFO, FH 그 말 됩니다. 빼기 F5니까 F5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아까처럼 똑같이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H분의. 여기서 이 F5가 공통인수 아니야. F5를 따로 이렇게 쓰고, 공통인수니까 또 묶어 써야죠. 자, 나머지 EFH 빼기 1 이렇게 생긴 거지? 아,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요 녀석인데 지금 F5가 누군지 아직 모르죠. F5의 프라임도 아직 모르고. 자, 그러니까 이건 잠깐 놔두고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이 얘랑 지금 똑같이 생겼어. 그죠? 아, 그럼 이 부분이 뭔가를 지금 먼저 찾아봐야 되겠지. 자, 얘랑 얘가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요 녀석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 말이야. 얘를 찾으려면 F0부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요 식에 F0이 있으니까. 그럼 F0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F0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0, 0, 0, 0 이렇게 다 두면 되지. 그러면 F0이라는 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럴 수가 있지 않은 거나 0, 0 다 넣어버리면 F0이 되는 거고 얘를 0, 0, F0 꼭 그만 되지. 그대로 한번 넣어서 다시 쓰면 되는 거지. F0은 자 0, 0은 F0이고요. 2 곱하기 F0 그 말이에요. F0 이런 말이죠. 둘이 제곱이죠, 그러니까. 자, 근데 요 식에서 요 식에서 F0이 얼마냐 그거 구하는 거지.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게 성립하는 거 뭐야? F0이 0일 때 성립하는 거지. F0이 0이면 성립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데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F0은 0이 아니다. 양수다. 양수니까 F0은 0이 아니야. F0이 0이 아니면 양변을 F0으로 나눠버릴 수가 있겠지. F0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면 약분되고 거 아니야? 그러면 EF0 1 그 말이죠? EF0은 1. 아, F0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요 값이 2분의 1인 거야. 2분의 1.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거 곱해서 3이잖아요. 이것의 극한값 곱해서 3이야. 아,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것은 6이 돼야 맞겠지, 그러면? 아, 요 값은 6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얘는 6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오른쪽 식이 뭡니까 지금? 오른쪽 식이면 F5에다가 곱하기 요 그 말 되는 거지. 얘가 6이니까. 그리고 이 녀석이 좌변을 보면 F5의 프라임 이만하고 같은 거죠. F 프라임 5가 이거니까. 알겠죠? 아, 이런 말이 생겼네. 근데 구하라는 게 뭐예요? F5분의 F5의 프라임을 물었어. 아, 그러니까 이 식에서 F5 값은 몰라요. 그죠? F5 값이 뭔지를 모르지만 이것도 모르지만
여기서 양변에 F5로 나눠준다면 자 0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양변을 나눠주면 약분되고 얘는 이것이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얘가 6이다 그 말이겠지. 아 얘가 바로 6이라는 말이 되는 거구나 그 말이야. 이 값은 6이다. 자 이런 것도 F5가 뭔지 뭐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의대로 일단 써본다는 거게 쭉 써보고 요 정의대로 대입해서 정리하다 보면 필요한 게 나와요. 그것을 이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미분계수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